관련주 얘기했고, 네. 자, 오늘 이슈 종목들은 그 정도 하고요. 리포트 종목 가운데 리포트도 많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많이 쏟아지는 날인데 제가 그 가운데 몇 개 종목 좀 골라봤는데요. 석유화학주들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장에서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삼성, 삼전, 현대차에 눌려가지고 별로 관심, 이게 확 뜨겁진 않은데 실적이 나오면 굉장히 또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게 금호석유하고요. 금호석유랑 대환유화랑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좋게 이제 찜해놓고 보는 종목인데 오늘 두 개에 대해서 하나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금호석유가요, 4분기에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이제 할 거잖아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8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작년 연말에 비해서 몇 %가 오르냐? 숫자는 이제 2,800억 중요한 게 아니라 몇 % 올랐나? 1,648%가 이익이 늘어났답니다. 겁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그죠? 네.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30%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역시 MB 라텍스, 의료용 음식 만들 때 장갑 있잖아요. 네. 그죠? 마트에도 그런 거 다 끼고 오시더라고요. MB 라텍스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금호석유화학은 27만 원으로 목표가를 냈고요. 금호석유화학보다 더 좋다고 여기서 얘기한 게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두 개 중에 대한유화도 4분기 이익이 594%, 600%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여기도 워낙 원재료 값은 떨어지는데 제품 값은 밀리지 않으면서 화학업체도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대투에서는 대한유화를 더 탑픽으로 35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면서 근거가 올해 EPS의 PER 8배. 사실은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관련주들은 PER을 높게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이러니까요. 대표적으로 S-오일,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경기 관련주는 15배, 20배 안 줘요. PER 이제 배수가 낮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금호석유, 대한유화 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코멘트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부터 보면은 제가 일단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유화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특징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거래량이 일단은 50만 주 내외 정도.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50만 주, 60만 주 정도 일단 받쳐줘야 되거든요. 초보자분들은 100만 주가 무조건 넘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는 건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알람이 떴네요. 자, 잠깐 꺼놓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인데 오늘 또 이미 앞전에 잡아주던 박스권을 조금 올라가 주면서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리포트 바를 받은 거예요. 주식들이 올랐네 좀 오늘은. 그죠? 네, 오늘 조금 5% 정도 올라왔고 앞전에 이미 박스권 우상향 그리고 다시 박스권 우상향 박스권 우상향 이런 식으로 가주는 친구기 때문에 패턴을 잡고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전망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까 목표가 27만 원이에요. 금호석유가? 네, 27만 원. 27만 원 좀 높다. 높다니까. 네, 조금 높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만할 것 같아요. 27만 원까지 조금 그렇고 그렇지. 일단은 한 20만 원 정도 내외 정도 일단은 가격대를 일단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 22만 원 정도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참고할 만한 부분이긴 해요. 27만 원 참고할 만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27만까지는 일단 대응하기 좀 그러니까 먼저 20만 원과 22만 원짜리를 먼저 보자라는 생각을 좀 잡아봤습니다. 20만 원짜리는 앞전에 일단 파종자리 위에 저항 맞던 부분과 그 다음에 앞전에서 지지받던 구간들 요 사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2만 원짜리는 여기입니다. 윗골이 완전 찍어준 자리랑 그 다음에 지지 구간들 흔들렸던 구간들 그래서 20만 원하고 22만 원짜리 그래서 우상향을 틀어줄 때에도 굉장히 파동들 앞전에서 이렇게 횡보 자리들 이쁘게 잡아줬던 친구기 때문에 손절가 잡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하단가 그 다음에 스윙과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친구다. 그래서 앞으로 재료 뜨면은 이제 지금은 오늘 이제 리포트로 나왔지만 재료들에 대한 발생들이 됐었을 경우에 우리 포인트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한유화 같이 말씀했던 대한유화 종목을 실적들이 워낙 설명해드리면 좋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 관련주로도 앞으로 또 실적 이슈 떴었을 때 볼만한 종목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친구도 우상향을 좀 틀어주면서 박스권보다는 이런 박스권 자리들을 잡아주다가 중간 낙폭을 주고 이제는 N자 패턴의 형식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패턴 변형을 한번 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핸들링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패턴 변환에 한번 오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이 운영했었을 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자리들과는 좀 변형이 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금호석유가 좋고 우리 중수고수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전에 있던 저항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눌러줬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눌러줬던 부분들을 단 지금 1년도 채 안 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갔던 시점이 아마 2020년도 3월 달부터인데 3월 달부터 지금 불과 1년도 채 안 된 상태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까지 도전 자리들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들이고 그래서 우리 26만 원짜리 일단 지주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중수에서 고수분들은 이런 종목들 또 실적주와 그 다음에 실적 시즌 됐었을 때 이슈 때문에 튀어줄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는 영원히 잡히지 않는 가격입니다. 깽성님, 네. 박소영님은 네, 오늘 처음 오셨군요. 4시에 저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 라이브쇼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그렇죠. 참고하는 거죠. 참고. 네. 뭐 목표가까지 다 가면 좋게요. 보통은 목표가는 이제 하늘 위에 있고 사실은 꽤 높죠. 높게 잡는데 그 이유가 또 있더만요. 어제 기사 제가 좋은 기사 봤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매수 의견을 내려고 하면 현재가하고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지만 매수 의견을 낼 수 있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리포트는 써야 되는데 높게 잡는 거죠. 대부분은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못 끼우는 거가 많고 그런데 간혹은 주가가 목표가를 막 치고 올라가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 강한 것들. 네. 현대차 지금 뭐 기존 목표가 한 25만 원, 7만 원이었을걸요? 지금 주가가 20 가니까 목표가 올려야지 뭐 30만 원 올렸지. 뭐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 목표가 8만 5천 원이었거든요. 이제 높은 거. 지금 10만 원, 11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대박인 거죠. 그죠? 네.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잡았는데 현재가가 시가가보다 더 올라가. 그만큼 뭐 이익도 많이 났고 좋은 거죠. 네. 리포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리포트는 HTS에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HTS에 보면 HTS에 주로 이제 기업 분석 란에 보시면요. 그쪽에 이제 해당 종목 찍으시면 영웅문인가요? 네, 영웅문.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다 볼 수 있죠 거기도. 네. 네, 뭐 리서치 동향이나 네네. 뭐 여기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IR 정보 뭐 이런 어쨌든, 것들 뭐 네.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찍어서 기업 계획에 들어가시면요, 거기 이제 뭐 컨센서스 이런 부분에 있어요. 증권사들이 쭉 어떻게 리포트를 내고 있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까 보였던 뭐 투자 의견 컨센서스 요거 참고하시면은 리포트 형식의 이런 얘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매도 얘기는 어제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공매도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어제 공매도 얘기하면 한상혁 과장이랑 우리가 아직도 기가 막힌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 공매도 시장에 분명히 누르는 요인 맞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연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죠? 네. 뭐 제도 개선하고 해서 시장에 분명히 눌릴 수 있는 요인이고 그거 공매도 지금 그 전에 지금 땡기려고 1월에 장을 이렇게 땡기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려가 있는데 그러나 그게 공매도가 시장을 문 닫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와장창 하면서 좋은 주식이 쏟아지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노리자. 이런 얘기도 어제 했거든요. 네. 예, 공매도 얘기는 왜냐하면 또 얘기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공매도 얘기는 어쨌든 오늘은 안 할게요. 예, 리포트 얘기. 화장품 얘기가 쏠쏠 나와요. 지금 이제 모듈러 같은 게 순환매가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쵸. 그동안은 뭐 IT, 삼성전자, 현대차만 가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 뭐 유통. 그죠? 네. 뭐, 그 다음에 건설은 올라요. 건설. 화장품도 움직이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CES 갔다면서요. 거기서 발표하고 그런다는데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최근에 이제 KF투자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근데 아모레G를 더 좋게 보면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날 걸로 보고요. 목표가를 7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실적은 안 좋아요. 이제 아모레G도 4분기 적자거든요. 적자 전환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 화장품 LG생건 빼고 화장품 업체가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길에 로드샵들 다 문 닫고 있고 아모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고 그래서 대표를 바꿨죠. 대표를 바꿔서 구조조정하고 소위 빅베스를 만들면서 지금 그런 구조조정의 속도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 올해 이제 실적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마 화장품, 요즘 뭐 먹는 화장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먹으면 피부 좋아지는 거. 건기식 이런 쪽에 좀 아모레가 구조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레와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봐야 되는데 KF에서는 아모레 G를 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하면 아모레 퍼시픽하고요. 네. 아모레 G하고 이제 흐름 어떤지 한번 체크해 네, 주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나 흐름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모레 G 턴어라운드 얘기는 제가 이제 아모레 G 같이 얘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화장품주는 이제 큰 종목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지만 중간중간에 튀어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여기 10% 올라온 거예요. 10%. 요 양봉이. 그리고 요때에도 2, 3일 동안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보름 정도 한 20% 정도 상승 흐름들을 세게 좀 잡아주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지만 또 나름의 또 끼는 또 보유하고 있고 그러려면 또 거래량은 동반해 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막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뭐 한 2,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들은 잡아주는 것 같고 또 띄워줄 때에는 또 100만 주 이상까지도 띄워주니까 또 끼를 또 발산할 때는 또 발산할 줄 아는 그런 친구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이미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또 얘기가 좀 있었고 제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한번 찝어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물론 테마성으로 보고 종목 진짜 가벼운 걸 볼 거면은 뭐 환경구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제조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겠지만 네. 우리는 좀 무난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들이 또 관심이 있으니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G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지금 눌림목 자리는 좀 이쁘게 나왔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부분들을 좀 개인 투자자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1차 눌림목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여기 차트 조금 지우고 이렇게 내려왔던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구간 잘 맞고 올라왔습니다. 지지 구간 잘 맞고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강점들이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2만 5천 원짜리 정고점 자리 도전해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던 부분들 안에서 추후 올라오고 다시 내려올 때 오늘 주가 있는 자리 있죠? 21만 5천 원짜리 이런 자리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실적들 그 다음에 코로나 완화 수혜주들이 미리 좀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지금 다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한번 코로나 관련주 슬슬 담아볼까라는 코로나 완화 수혜주도 한번 담아볼까라는 뜻에서 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올빵 투자를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도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초입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모레 퍼시픽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랑 좀 엮어볼 수 있는 이제 호텔신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방문을 했었을 때 명동이 지금 원래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명동이 문을 다 닫았대요 지금. 그 정도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지금 없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인들이 또 한국 화장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들을 또 많이 찾다 보면은 실적들이야 또 생각을 할 우리 이 앞전에 나왔던 우리 실적만큼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였던 우리 아모레 G 같이 보면은 지주사들이 제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지주사는 사실 한국에서 평가들을 좀 낮게 받거든요. 이제 이 자회사들의 단위 또 중복 계산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 SK 네. 아까 LG 봤잖아요, 그죠? 아모레 G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모레 G가 아모레 퍼시픽보다도 탄력이 있거든요, 주가를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물산이나 SK 같은 거 많이 올랐고요. 이런 지주사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제 아모레 G를 한번 보면은 네.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굉장히 흐름들 크게 잡아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셌던 종목이었고 약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 한없이 내려와서
또 종목들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 자체가 좀 큰 종목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주봉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 대응 같은 경우에는 요 낙폭과 흐름들 잡아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봉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봉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봉 파동 봤었을 때 굉장히 주가가 좀 난잡해 보이는 느낌들이 들 수가 있어요. 뭐 내려왔다가 짧게 횡보 잡아주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볼 건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디냐예요. 자 보면은 위 박스권 아래 박스권 선 그어놓으면은 그냥 이 종목 그냥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었구나. 중간 라운드 딱 거려보면은 이 구간이에요. 자, 가격대가 52,500원짜리네요. 52,500원짜리. 자, 52,500원 라인으로 했었을 때 위에서는 익절 라인, 밑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나눠서 매수를 할 만했던 종목이었고 지금 이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캔들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턴 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낙폭을 줬던 부분들을 다시 추세 전환을 해서 올려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85,000원, 9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우리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박스권 들어오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주봉으로 봤었을 때 박스권 자리가 좀 더 쉽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자리들. 그리고 중간 라인 아까 그려놨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조금 더 매매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보게 되면은 차라리 매수 타점 한번 잡고 중장기로 끌까면 하단 구간까지 43,500원짜리쯤 되겠네요.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들 천천히 기다려보고 다시 올라왔었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제가 ATM 기계처럼 뽑아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우리 아모레 G라는 종목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M 기계처럼 뽑아먹을 수 있는 아모레 G 그리고 최대 목표가는 일단은 9만원짜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혜정님, 파이어릿, 네, 아모레, 처음 실패 본 주식이라고. 지금도 뭐 사실 시장의 중심은 아니죠, 아모레 중심은 아닌데요. 뭔가 이제 순환매들이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호텔신라 얘기 계속 몇 번 해주셨어요. 그런 쪽으로 조금 보자고 하고요. 네, 다음은 오늘 리포트 준비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께 흥미 있어 할 만한 기업인데요. LG U+, 네, LG U+입니다. LG U+는 실적 안 좋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오를 수 있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통신주 가운데는 사실은 SK텔레콤이 가장 그 탑픽들이거든요. 네, 탑픽들을 맞아요. 꼽고 있고 그런데 주가로 보면 약간 낌새가 있거나 조금 더 가벼워서 오를 수 있는 거는 LG U+라는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자료를 냈는데요. 실적 안 좋다. 계속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좋았는데 4분기 실적 안 좋다. 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근데 왜 주가는 오를 걸로 보이느냐? 화웨이 리스크가 사라질 것 같은 가능성을 좀 엿본다. LG가 화웨이 장비 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부터 뭐 욕도 많이 먹고 주가도 변동성이 있는데 결국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하고의 관계 그러면서 화웨이가 좀 무릎을 리포트는 그렇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화웨이가 항복 선언을 하고 결국 미국 기업들에 납품하고 이러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지금 눌려있는 LG U+가 다시 정상으로 올 수 있다. LG U+ 오늘 가격 얼마죠? 주가? 네. 한 17,000~18,000원 수는 되는데 지금 이제 눌려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LG U+ 목표가를 얼마 잡았나? 네. 18,000원 유지한다고 잡았네요. 네. 통신주도 SK텔레콤도 매력적이죠. 주가만 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서 그렇고요. LG U+ 어떻게 보세요? 네, LG U+.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해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눌려있던 부분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데 그걸 역으로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게 안 풀리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보기에는 아마 뭐 가능은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 종목이 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회전율이 안 되다 보면은 우리 채팅창에서 주니프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LG 플러스 너무 안 올라서 팔았어요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고 내가 대응하기 너무 짜증나서 매도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뇌동매매성 그렇죠.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매를 하기 조금 빡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차라리 내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둘래야 할 거라면은 11,500원 밑에서 묻어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성격이 좀 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슈들에 대해서 발맞춰서 대응을 좀 못하고 내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봐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SK텔레콤 좀 가벼워요. 나름. 주가도 20만 원대에 좀 위치해 있는데 거래량 자체도 지금 50만 원 또는 적게는 30만 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펌핑들이 나올 때는 100만 주 이상까지도 올라가 주고 있다 보니까 우상향 틀고 올라오고 지금 주가들도 저는 나름 자리들은 잘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자리들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지지 구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LG U 플러스 대신에 나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SK텔레콤. 나는 중장기적으로 무난하게 흐름을 가져가는 대신에 나중에 이슈를 보고 편안하게 한번 재미나게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LG U 플러스를 이렇게 해서 이 두 종목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투자 관점마다 그리고 내 스타일마다 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같은 섹터이지만 이렇게 종목마다 흐름들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근데 LG 뭐 아시잖아요. 그죠? 통신주 가운데도 뭐 SK텔레콤이 훨씬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 또 팡 튀게 되면 굉장히 가볍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자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뭐 답답한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죠. 왜냐하면 SK이노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LG화학가구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뭐 가치를 좀 반영했다, 적정가 왔다 이런 리포트 제가 봤거든요. 하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오늘 6% 밀렸으니까 밀렸는데요. 사실 오른 자리도 많고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정유주 얘기 좀 하자 그러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못 하고요. 유가 오르면 뭐 이게 정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2차 전지 좋고 뭐 그리 사실은 뉴스나 이런 거에 눌리는 거지 기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뭐 부담을 덜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늘 눌러주고 있는 부분 안에서 이미 우리 예미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뉴스로 보면은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 뭐 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생각을 지금 외국인들도 같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30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뭐 캔들들이 뭐 조밀조밀해가지고 쭉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 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들 달려있고 중간에 음봉 나오고 또 윗꼬리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앞전에처럼 꾸준하게 올라온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훅 튀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것도 훅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중장기주나 아니면 내가 좀 무난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편안하게 매매하고 계신 분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 올라갈 때 못 샀었잖아요. 올라갈 때 어떻게 사야 돼 해서 놓쳤었잖아요. 차라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올라갔을 때 못 샀으니까 지금 내려올 때 천천히 담아갈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좀 얘기들을 좀 보자면 이렇게 떨어지는 날 중장기적으로 봐서 한 3, 4개월 동안 내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천천히 파동 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중단치만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30% 이상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일주일에 10%씩, 50%를 닮을 거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10%씩 또는 2주일에 10%씩 담아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무난무난한 흐름으로 내 평단가 조절도 할 수 있고 내려오는 구간 편안하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한 번에만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도 운영할 때도 어렵지가 않아요. SK이노베이션 전망도 좋고 나쁜 종목 아니에요. 좋은 종목인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고 뉴스 때문에 지금 살짝 또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내려오는 구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미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구간 천천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교시에 교육 영상을 윤쌤이 찍었으니까 참고하라고 팬큐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뭐, 2천 종목이 있으면 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한테는 사실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그쵸. 뭐 또 저희 특성상 또
일일이 다 못해드리는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차차 또 얘기하도록 하죠. 주식 라이브쇼 목요일 순서는 네, 오늘 윤주은 전문가랑 함께 했는데요. 윤주은 전문가 쓰러질까봐 빨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서 빨리 방송 마치라고 들여보내라고. 네, 방송 끝나자마자 팍 쓰러질지 몰라요. 그죠, 여기에. 네. 쌩쌩해요.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